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6일 월요일입니다. 당당한 나라 오래간만에 인사 올립니다. 집안 사정으로 방송을 좀 잠시 중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소중한 댓글을 올려주신 버들피리님, 샹기님, 레드우드님, 장형극님, YYK님, 조성화님, 아침 햇살님, 호리종크님, 멍멍이님, 벨라스님 감사드립니다. 특히 레드우드님의 후원 감사드립니다. 시청까지 하시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는 것도 고마운 일인데 후원까지 해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은 이현주 병원 입원 저들의 추악한 공격, 이현주 지켜내야, 이런 주제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주요 뉴스를 한번 살펴보면은 그 청와대에서 강원식 비서실장이 뭐라 했냐면은 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그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한다고 합니다.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그리고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이,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선수들이 오늘 광주 1고를 방문해서 사과한답니다. 아마 오늘 오후에 방문해서 사과를 했을 겁니다. 이게 참, 이것도 참, 이 분명히 이 학생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미성년자이고 성년이 되었지 않았지만 요즘 고등학생들 어른입니다, 어른. 법적으로 뭐 미성년자라고 하지만 사실상 어른들이에요. 세상 도랑은 다 압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만 돼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나라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압니다. 고등학생들은 뭐 더 알죠. 이 사람들이, 이 학생들이 뭐 몰라서 했다. 그 스타벅스 그걸 스타벅스 가야지, 뭐 땡크데이, 이걸 뭐 몰라서 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그 상대가 그 강주 1고잖아요. 강주 출신이 그 상대 그 선수단한테 비하한 겁니다, 이거는. 5.18 강주항쟁을 비하하고 그 희생자들을 욕되게 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보통의 어떤 잘못의 전형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뭐 어린 학생이기 때문에 봐줘야 된다. 뭐 처벌이 지나치다. 뭐 강주가 뭐 신성모독인가? 5.18 강주가 뭐 신성모독이냐면서 신성시 하느냐 하면서 국힘 쪽 인간들이 또 편들고 나왔죠. 편들고 나섰죠. 뭐 강주를 뭐 너무 신성히 해도 되느냐? 응? 어린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충분히 표현의 자유다. 스타벅스 가야지가 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하면서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정치가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이 학생들이 분명히 잘못한 거죠. 아무리 어린 학생들이라도 이거는 분명히 엄청난 잘못을 한 겁니다, 학생들이. 그러면 어른들이 정치적인 원리를 떠나서 국힘 쪽에서도 꾸짖어야지. 학생들에 대해서 사정없이 꾸짖어야지. 그런데 편을 들고 잘했다는 식으로 화환을 보내고, 찬성한다, 지지한다, 이런 화환을 보내고,
이런 정치인이 이런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국힘 쪽에 인간들이. 뭐 6개월 출전 정지가 과하다. 어쨌든 오늘 뭐 강주일고를 방문해갖고 사과를 한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사과도 진정성 있게 해야 돼. 그냥 막 형식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진짜 100배 사죄해야 되고 광주 일부 학생들하고 광주 시민들에 대해서 그리고 광주 영령들에 대해서 진짜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그래야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막 앞으로 저거 어떤 진로가 불안하니까 혹시나 뭐 프로팀에 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될까 싶어갖고 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런 걸 떠나갖고 앞으로 진로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사과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돼. 그러고 정치권, 특히 국힘 쪽에 있는 인간들 제발 좀 정신 차려.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좀 구분하라고. 정치적인 유불리에 의해서 그런 얄팍한 계산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 국힘도 책임 있어. 이런 사태에 온 게 돼서 국힘이라는 정치 집단도 책임 있다고. 이게 그 5.18 전문을 헌법에 수록하자고 그렇게 최근에 추진하고 민주당하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 이걸 일축했잖아. 이 국힘 쪽에서. 국힘 무리들이 아직 5.18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안 하고 있다고. 국힘 자체도. 그러니까 학생들도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국힘도 책임이 있다고. 이런 사태에 온 게 대해서 반성해야 돼. 국민힘도. 학생들만 욕할 게 아니라 어른들이 잘못된 거야. 어른들이 삐뚤한 생각을 갖고 있고 5.18에 대해서 아직 왜곡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북한군이 뭐 한군이 뭐 어떠니 그런 개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학생들도 그 영향을 받는 거야. 조롱하고 5.18을 조롱하고 스타벅스 사태도 마찬가지잖아. 조롱한 거잖아. 강주를. 정치의 그 국힘 무리부터 좀 정신 차려야 돼. 이 국힘 인간들아. 그리고 오늘 저 김민석 의원이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2차례나 그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광주에서 또 출마 선언을 했고 오후에는 또 서울로 이동해갖고 서울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광주에서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5.18. 그러니까 전일 빌딩에서 오전에 출마 선언을 했고 오후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해모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김민석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당대표 교체의 결단을 내려달라. 그래 호소를 했답니다. 교체해야 된다 이거죠. 당연히 교체해야지. 정청래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김민석 당대표가 새로운 대표가 돼야 합니다. 정청래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어쨌든 김민석 당대표가 김민석 의원이 민주당 당대표가 되기를 기원하고 적극 지지하고 강력히 응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뉴스냐면은 7월 7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허위 조작,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답니다. 최대 10억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가짜 뉴스가 너무 범람하고 개판입니다. 개판. 이게 사이버 공간이 확대되고 뭐 유튜브가 생기고 온라인이 생기고 뭐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나서부터 가짜 뉴스, 허위 뉴스가 너무 범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벌이 약하니까, 처벌이 워낙 약하니까 뭐 해도 뭐 어떤
징벌이, 심대한 징벌을 안 받으니까 겁도 없이 겁이 없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거 좀 세게 처벌해야 돼. 허위뉴스를 살포하고 가짜뉴스를 만드는 인간들은 상응한 책임을 지게 하고 엄중한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힘에서 또 국민의힘에서 또 반발하고 있어, 이것들은. 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입틀막을 한다, 이러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답니다. 헌법 소원 해보라죠. 모든 게 허용하고 지 맘대로 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야, 이 사람들아. 최소한의 기본 선이 있는 거야, 민주주의도. 아무리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거지만은 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타인을 무도하게 공격하고 폄훼하는 그런 가짜뉴스는 반드시 그거는 건절시켜야 되는 거야. 자, 이번 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직접 챙긴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 그런데 이거 지금, 이거 갖고 지금 막, 대통령께서 그 얼마 전에 최근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직접 발표하셨죠. 그 이후로 뭐, 또 국힘이 더 올라가고, 뭐, 영남을 홀대하니, 왜 전라도에 그렇게, 엄청난 지원을 하니, 이러면서 지역 감정을 은근히 또 조장하고 있잖아요, 이것들이. 지역 감정을, 영원한 지역 감정을 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런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이런 정치 세력들은 단호히 대처해야 되고 응징해야 됩니다. 특히 국민의힘. 이 정치가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이 정치가 대한민국 전체적인 발전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저거 정당의 유불리,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특히 국힘 이 무리들은. 그러니까 또 지역 감정을 또 작동시키는 거야. 영원한 영남 사람들 또 자극시켜. 그래갖고 이때까지 그런 걸로 해갖고 이것들이 저거의 어떤 정치 교살체를 유지해왔잖아요. 지역 감정을 이용해갖고. 또 그걸 또 악용하고 있어요. 선동하고 있는 거지, 또. 영남 사람들을. 전라도에는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영남은 홀대한다. 대구는 홀대한다. 부산은 홀대한다. 경상도 분들도 좀 이제는 각성해야 됩니다. 이런 국민의힘의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이런 공작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그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대통령에서 발표하고 했는데, 정부 발표로서는 그 총 투자액이 약 2,000조 됩니다. 2,000조.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3대 메가 프로젝트 아닙니까? 이 총 투자액이 약 2,000조. 그리고 어떤 기존에 이제 투자된 거, 삼성이니 SK니 기존에 투자한 것까지 합치면은 4,00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마어마한 투자죠. 그런데 이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이게 3대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이거죠. 특히 지방에 분산시켜갖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SK그룹 중심으로 호남, 충청, 영남 등의 비수도권을 아우르는 첨단 기술 지역 인프라를 확충하는 겁니다, 이게. 수도권이 아니에요. 수도권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지방에 투자하는 겁니다. 소멸되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소멸되어가는 지방 소멸을 막고 전국토의 어떤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이걸 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거예요. 수도권만 집중적으로 육성해봤자, 수도권은 미어트리고 지방은 소멸하고
나라 전체가 같이 망하게 돼 있어요. 이런 상태로 계속 두면은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미어 터지고, 집값은, 부동산 값은 천정부를 뛰어오르고, 수도권은. 이런 거를 타파 안 하면은 대한민국은 발전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이 다시 살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겁니다. 전국토의 균형 발전, 수도권만이 아닌 전국토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게 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게 5억 3등 아닙니까? 이런 것을 반대한다. 이런 것을 또 지역 감정을 이용해갖고 영남을 홀대한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 국힘은 진짜 사라져야 될 정당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3대 메가 프로젝트가 호남권에 이제 896조, 충청권에 392조, 영남권에 312조입니다. 영남권에도 투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영남권에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한다니까? 왜 영남을 홀리합니까? 전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공갈이에요, 공갈. 국힘이 하는 말은 진짜 거짓말이에요. 영남권에도 엄청난 투자가 한다니까. 312조를 투자합니다, 영남권에. 물론 호남권이 많죠. 896조. 그거는 당연한 거지. 이때까지 영남권은 정권 차원에서 경상도 정권이 거의 박정희 시대부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거의 경상도에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영남은 전라도에 비해서 엄청난 발전을 해왔다고 이때까지. 영원하면 차별을 했잖아, 솔직히. 전라도는 빈면한 공장이 없어. 먹고 살 게 없다니까, 전라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호남을 더 많이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거 갖고 전라도에는 800조를 하니, 그런 개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워낙 전라도는 낙후됐기 때문에 이번에 획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야. 영남보다 더, 충청보다 더. 그래도 이 800조를 투자해도 영남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된다는 거지. 영남은 기존 이때까지 몇십 년 동안 박정희 정권 때부터 엄청나게 투자가 돼 있단 말이야. 이걸 갖고 전라도에 다 퍼붓는다, 영남은 홀대한다, 이런 개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경상도 사람들도 이래 쏘으면 안 돼요. 단순 수치로 전라도에는 800조, 영남에는 300조 차이가 나네.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 보려면은 전라도 쪽에는 워낙 없는 거야, 이때까지. 그러니까 이번에 획기적으로 좀 많이 타지방에 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남하고 호남하고. 그런 차원으로 이 경상도에 사시는 분들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지방을 같이 살리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호남이고 충청이고 영남이고 다 찬성해야 되는 거야. 지방이 엄청난 지금 투자를 하는 거잖아, 이게.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그 국힘의 그 개소리, 지역감정 도장하는 가문인세를 쏘면 안 된다고, 경상도 사람들이. 그리고 영남권에도 중요한 거를 투자해, 지금. 피지컬 AI. 영남권은 피지컬 AI를 중점적으로 육성한다고 발표했잖아. 피지컬 AI. 피지컬 AI가 뭡니까? 로봇,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앞으로, 투자하는 게 피지컬 AI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피지컬 AI가. 이거를 피지컬 AI를 영남권에 집중적으로 육성시키겠다. 그러니까 312조를 투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피지컬 AI라는 게, 자율주행차, 그러고 어떤 물류 시스템의 어떤 발전, 획기적인 발전, 그리고 의료 분야에서도 적용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산업이에요, 앞으로. 이걸 영남권에 집중적으로 그 기지를 만들겠다는 거죠. 피지컬 AI 기지를. 그러니까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뭐냐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국토의 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하는, 반드시 해야 할 전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딴지를 걸고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정치인들은 반드시 심판하고, 응?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돼. 영남에도 획기적 투자를 하고 있다니까. 312조를. 무슨 뭐 개소리야. 영남 홀드한다는 말은 완전히 거짓말이야. 저 역시도 부산 사람이야. 경상도 사람이라고. 오리지널. 그런 국민의힘의 그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그런, 응? 말도 안 되는, 응? 그 소리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경상도 분들. 그러면은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썸네일에 올린 것 같이 최근에 그 이현주 의원이 정신적 충격을 받아갖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지금 외부와 완전 단절된 채 치료 중이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현주 의원이 얼마나 강한 여성으로 보입니까? 철의 여성처럼 강하잖아요. 멘탈이 강한 그런 분인데, 이런 분이, 이런 강한 분이, 멘탈이 강한 분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은 입원까지 하는 사태에 이르렀겠습니까? 참 심히 걱정됩니다. 이현주 의원은 최근에 자신의 그 얼굴을 합성한 악의적인 음란물이 온라인에 유포되면서 정신적 충격을 받아갖고 의료진의 권유로 병원에 입원하여 지금 절대 안정을 취하고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현주 의원실과 법률 대리인은 해당 행위, 어떤 음란 물을 만들어 갖고 비방한 그 딥페이크죠. 그런 행위를 한 것을 여성 정치인을 향한 악의적인 디지털 성폭력으로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게시자, 제작자, 유포자, 전원을 상대로 선처 없는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 조치에 착수한 상태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이런 악질적인 음란 물을 만들어 갖고 이현주 의원을 딥페이크 하고 있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자는 기업인 A씨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A씨를 허위 영상물 편집, 반포 및 모욕 혐의로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과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해당 합성 음란물을 다시 가공, 재배포하는 행위도 명백한 2차 가해 행위이니 추가 유포자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걸 또 유포해서는 안 돼요. 이것도 죄입니다. 2차 가해입니다. 이런 추악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 기업인 A씨는 정청래를 강력 지지하는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지지자가 A씨는 최근 무차별적으로 정청래를 비판하는 유튜버들을 또 이런 식으로 합성해갖고 모욕하는 사진을 올리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까지도 합성해갖고 비방하는 이런 행위를 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습범, 어쩌면 상습범. 이현주 의원한테만 이런 합성 사진을 해갖고 모독한 이런 행위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유튜버,
정책을 비판한 유튜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교모하게 사진을 합성해갖고 모독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조국당과의 그 난데없는 합당 제안을 했죠. 정청래가 몇 개월 전에. 그 정청래 합당쇼, 조국당과의 합당을 하겠다는 그 개쇼 이후에 그 조국당과의 그 합당 반대를 외치는 최선봉에 선 게 이현주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시민이 헛소리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뭐 ABC니 뭐 이재명을 비판하고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비판하는 이런 유시민의 헛소리에 대해서도 이현주 의원이 당당히 맞서고 비판을 하였고, 그리고 정청래의 그 헛소리, 개소리에 대해서도 이현주 의원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맞받아치면서 바람 소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소위 어제 문조 털레유 이라고 이게 멸칭이다 이래갖고 이런 말 쓰지 말자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물론 쓰면 안 되겠죠. 서로가 상대가 모든 분들이 정치를 비평하는 거나 이런 분들이 이런 멸칭을 저런 걸 자제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조 털레유는 이 털이 들어가갖고 김어준이 이제 털보다라고 털을 연 모양인데, 다른 거는 전부 성이어서 성을 올리는 거는 멸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털을 바꾸면 돼요. 털을 쓰지 마. 털을 쓰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바꿔서 쓰겠습니다. 문조 털레유라는 어떤 그거는 쓰지 않고 털 대신에 그러니까 김어준을 말하는 거니까 털은 빼고 김어준의 문어조래유라고 저는 부르겠습니다. 문어조래유. 소위 문어조래유를 지지하는 그 유튜버들과 그 지지자들 있죠. 그쪽에. 이때부터 조국당의 그 합당을 정청래가 갑자기 제의하고 나서 그 합당 반대 최선봉에선 이현주를 이때부터 이들이 소위 문어조래유를 지지하는 유튜버들과 지지자들은 이때부터 이현주를 좌표를 찍어갖고 무도하고 악의적인 인신공격을 이현주 의원을 향해서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문어조래유 세력들은 이현주 의원이 눈에 가시였던 거죠. 이현주 의원이 최선봉에서 합당을 반대하는 그런 투쟁을 했기 때문에, 나섰기 때문에 문어조래유 세력들이 볼 때는 이현주가 눈에 가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현주 때문에 그 조국당과의 그 합당이 불발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현주에 대한 좌표를 찍고 총공세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무도하게 계속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무도한 마타도를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의 그 강한 투쟁이 없었다면은 조국당과의 어떤 합당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현주 의원이 나서갖고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합당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에 그 이현주 의원이 선봉에 섰고, 이현주 의원을 따라 이현주 의원의 그 선봉을 보고 그 또 다른 의원들이 또 가세하였고 이현주 의원에, 그리고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합당 반대를 외쳤고, 그래서 결국 합당을 막아낸 것입니다. 만약 그때 민주당과 조국당의 합당이 성사됐다면은 6.3 지선에서 더 민주당은 참담한 패배를 했을 것이다. 그나마 합당을 안 했기에 그런 성적이라도 얻은 것이다. 6.3 지선에서. 만약 합당을 했더라면, 조국당 합당했다면 더 참담한 패배를 했을 것이다. 민주당은. 그리고 문어조래유 세력들은 8월 그 민주당 전대에서도 정청래의 연임을 위해 강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 기회를 봐서 또 조국당과의 합당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을 옹이하고 지켜내려는 친명들은 이현주 의원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그 이현주 의원을 향한 저들의 그 더럽고 추악한 공격이 마침내 여성에 대한 존엄까지도 인격까지도 말살하는 음란물에 의한 합성, 즉 딥페이크 공작까지 하는 사태까지 이런 것입니다. 이 추악한 짓거리를 하는 자들은 반드시 발본 세워내서 엄중한 처벌에 처해야 합니다. 소위 민주진영에 있다는 자들이 저 일배보다도 더한 추악한 인신공격을 한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일배보다 더해요. 민주진영에 있다면서 이런 추악한 저질 공격을 하는 인간들은 일배보다 더한 인간들이다. 이 음란물에 의한 합성사진으로 하는 어떤 딥페이크는 여성에 대한 살인행위이자 특히 여성 의원에 대해서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은 정치 테러예요, 정치 테러. 그러고 이현주 의원이 이런 이번에 어떤 음란물에 의한 어떤 딥페이크에 의한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최근에 그 상임위원 위원장 배분에서도 배제됐습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이현주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지 못했어요. 민주당 지도부에서 배제를 시켰다고. 합당한 이유 없이. 그에 대해서도 이현주 의원이 항의를 했죠. 이런 법이 있는가. 당연히 이현주 의원이 지금 3선이네, 3선. 최민희 같은 그런 능력도 없는, 최민희 의원은 2선이야, 2선. 2선에 지나지 않는 별 능력도 없는 최민희 같은 국회의원도 가방위원장 했잖아. 그리고 이현주 의원은 능력이 있어요. 경제 분야 전문가입니다. 실무도 과거에 기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기업인 출신이고, 실무 경험도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경제 분야에서. 그러니까 얼마든지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 삼선이고, 실무적인 능력, 전문성까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현주 의원은. 그런데 이현주 의원이 배제됐다고, 상임위원장에. 그래서 항의를 했죠, 이현주. 이런 경우가 있는가. 자기는 당연히 상임위원장 배정 받으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완전히 배제된 거죠. 그에 대해서 어떤 그 한명도 원내대표는 어떤 설명도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배제했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현주 의원은 이중으로 지금 엄청난 지금 피해를 받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상임위원장직도 배제되었지. 이것도 어떤 친명, 그리고 조국당과의 합당을 반대하는 선봉에서는 어떤 그 이후로 만약에 상임위원장에서 배제됐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런 합당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그런 식으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임위원장을 배제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어쨌든 지금 이중적으로 이현주 의원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차별을 받고 있고 민주당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당대표실이었죠. 어렵게 다시 민주당에 데려온 분이 이현주입니다. 어렵게 데려왔어요, 이현주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다시 데려온 사람이 이현주예요. 그러니까 이현주를 지켜내는 것은 이재명을 지켜내는 것과 똑같아. 저는 그래 봅니다. 이 지금 하는 문어, 조례유 이들의 그들만의 순혈주의를 가지고는 더 이상 민주당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들만의 리그, 저들끼리만 같이 놀고 저끼리 한 자리 이 자리 나눠 먹고
하는 문어 조례유 세력들은 확장성도 없고, 그리고 무능하고, 이런 세력들이 활기를 치는 민주당은 미래가 없습니다. 자기 총선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은 문어, 조례유 이런 세력들이 저끼리 민주당을 이끌거는 그런 게 계속된다면은 다음의 총선, 대선 희망 없어요, 민주당이. 만약 민주당이 총선, 대선을 계속 승리하려면은 이현주 같은, 김용남 같은, 김상훈 같은 이런 분들, 그러니까 중도층에 소구력이 있는, 중도층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유이재명의 인사들이 계속 유입돼야 되고, 민주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야 민주당이 더 외연을 확장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분들입니다. 이현주, 김용남, 김상욱 이런 분들 우리가 지켜내야 돼요. 이재명 정부의 어떤 확장성, 성공을 위해서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고. 문어, 조례유 이런 무능한 이런 순혈주의 이런 세력들은 이미 검증이 끝났어요. 이들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국민들이 이미 이들을 심판했어요. 이 세력들은. 이런 세력들이 계속 민주당에 설치된다? 그러면 민주당도 표 안 줍니다. 중도층에서. 외면해버려요. 그러면 필패죠, 선거는. 그러니까 그 순혈주의, 과거 운동권의 어떤 순혈주의만을 고집하다가는 민주당은 미래 없고 패배밖에 없어요. 고립만 자초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현주 같은 분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현주 의원님 같은 분은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응원해야 한다. 지켜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치료 중이신데, 하루빨리 그 치료 잘 하시고, 하루빨리 그 충격을 이겨내고 쾌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현주 의원님 파이팅입니다. 힘내십시오. 우리가 지켜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있습니다. 장마는 장마인데 비는 그렇게 오지 않고 이쪽 부산은 습도는 굉장히 높아요. 구덥지근합니다. 어쨌든 기후 변화가 심하고 이런 날씨에,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방송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